지금 이 자리에서 네 말은 내 목숨보다 무겁다. 헝소리라면 여기서 끝이다. 조선 8대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한양장터. 이곳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누더기 거지가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는 점쟁이도 아니요 무당도 아니었으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딱 한마디를 던지면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거지는 누구이기에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것일까요? 시장 어귀 가장 굵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그는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저 묵묵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해지고 달하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누더기를 걸친 산에 사람들은 그를 그저 말 못하는 거지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변변한 동양 그릇 하나 없었고 그는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굶주린 눈으로 세상을 관조할 따름이었지요. 그러다 마음씨 좋은 안악이나 세상 시름을 아는 늙은이가 밥 한 덩이나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음식을 건넨 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빈 듯하면서도 사람의 속을 꿰뚫는 듯한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받아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른 입술을 열어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젯밤 어디서 잤느냐? 그 질문은 너무나 뜻밖이고 간단하여 듣는 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멋쩍게 웃으며 어젯밤 묵었던 주막이나 자신의 초가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 거지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상대가 머물렀던 여관의 이름을 정확히 짚어냈고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젯밤 나루터에서 은밀히 주고받았던 물건이 무엇인지까지 덧붙였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외상값을 떼먹고 도망치려던 계획을 들켰고 어떤 이는 남몰래 밀거래를 하려던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혹은 거지가 용한 점쟁이라도 되는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지적에 혼비백산하여 줄행랑을 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장터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을 지날 때면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힐끔거릴 뿐 누구도 감히 말을 걸거나 음식을 건네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저작거리의 누더기, 거지가 사람의 과거를 읽는다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한양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음속에 수상한 비밀이나 부끄러운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은 아예 장터 어귀의 발도 들여놓지 않게 되었지요. 거지가 앉아있는 기둥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한산해졌습니다. 그렇게 거지는 낮 동안에 소란이 잦아들고 장터에 어둠이 내리면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과 성긴 지프로 엮은 지붕이 고작인 그의 거처는 밤이 되면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품속 깊이 간직해온 물건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반쯤 달아 맨들맨들해진 낡은 대나무 패였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보잘것없는 나무 조각으로 보일 테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가락으로 대나무 패의 표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그곳에는 칼로 새긴 듯한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글자는 반쯤 달하 온전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금을 뜻하는 어, 유, 자의 반쪽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지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대나무 패를 가슴에 품고
그 안에 담긴 사연과 맹세를 되새기듯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에게 이 대나무패는 잃어버린 과거이자 반드시 되찾아야 할 미래의 이정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장터의 소란도 사람들의 두려움도 이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나무패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의 존재 이유를 일깨워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지에 대한 기이한 소문은 장터를 넘어 관아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리는 이야깃거리를 그저 시시한 유희로 넘길 수도 있었으나 그의 능력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며칠을 고심하던 관아의 아전 하나가 마침내 직접 진위를 가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복을 벗고 허름한 행상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일부러 장터의 소란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스스로의 치밀함에 만족하며 그는 거지의 능력이란 것이 고작 눈썰미 좋은 자의 허풍이거나 사람들을 홀리는 사술에 불과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전은 일부러 너털웃음을 지으며 거지에게 다가가 국밥 한 그릇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거지는 여느 때처럼 말없이 음식을 받아들고는 이내 고개를 들어 변복한 아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전의 거짓된 허세를 단번에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거지의 마른 입술이 열렸습니다. 어젯밤 어디서 잤느냐? 아전은 준비라도 한 듯 자신이 변방에서 올라온 보부상이며 강 건너 허름한 주막에서 다른 떠돌이들과 함께 잠을 청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고 표정 또한 지극히 태연했습니다. 이만하면 그 어떤 독심술사라도 속아 넘어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아전의 얼굴이 아닌 그의 손과 솜의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검지에는 붓을 하도 잡아박인 굳은 살이 선명하고 솜의 끝에서는 10년은 묵은 먹내가 가시질 않는구나. 거지의 말에 아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거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이랴. 장부를 고쳐 세곡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노름판을 전전하며 뇌물을 챙긴 버릇이 손가락 끝에 역력히 새겨져 있거늘 어찌 감히 내 앞에서 시치미를 때려 하는가.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전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죄악,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비밀이 백일에 드러나자 아전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아전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네, 이놈. 필시 요사스러운 사수를 부리는 것이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술이라 천만에 이 세상에 귀신도 없고 신도 없다. 오직 죄 지은 자의 마음이 불안하여 제 입이 먼저 그 죄를 새어나오게 할 뿐이다. 그 말 속에는 거지가 세상을 꿰뚫어 보는 방식이자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에 남은 삶의 흔적과 무심코 뱉는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엮어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터 사람들에게 직접 목격되었고 거지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존재는 단순한 신기함을 넘어 욕심에 눈이 멀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기둥 근처로는 죄 지은 자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니 그 주변만큼은 기이하게도 한양에서 가장 청렴한 땅이 된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한복판에 전에 없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과부 하나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슬픔으로 창백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왔다는 과부는 거지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피를 토하듯 애원했습니다. 부디 제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남편을 죽인 자를 찾아주십시오.
그녀의 절절한 울음소리에 시끄럽던 장터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지와 젊은 과부에게로 쏠렸습니다.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과부의 흐느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도 연민도 아닌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관조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거지는 마른 입술을 열어 과부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그대의 주변을 둘러보아라. 과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그대의 슬픔을 위로하는 얼굴들 중에 눈이 붉지 않고 손이 떨리지 않는 자를 찾아보아라. 진정한 슬픔은 감출 수 없으나 거짓된 슬픔은 반드시 빈틈을 보이는 법이다. 그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과부는 그의 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여든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거지의 말을 되새기며 살펴보니 과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 그녀의 매부이자 남편의 처남되는 사내만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슬픈 척 입가를 억지로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메마른 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소매 아래 감춰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는 대신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순간 과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처남과 논밭의 경계를 두고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형제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 여겼는데 그것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한의 씨앗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과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내 서방을 죽인 원수요. 그녀의 손가락이 정확히 처남을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처남의 얼굴에서 거짓된 슬픔의 가면이 벗겨지고 당황과 악의에 찬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 소리치며 곧장 처남에게 달려들어 그를 결박했습니다.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과부의 울음소리, 범인의 욕설, 사람들의 고함이 한데 뒤엉켜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소란스러운 광경을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네의 세도가인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감히 천하디천한 거지가 양반 가문의 치부를 만천에 드러내어 체면을 더럽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의 실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위와 질서가 흔들렸다는 불쾌감만이 들끓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장터 한 구석에 자리한 약방의 늙은이도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지의 눈빛, 특히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너무나도 낯익었습니다. 10수년 전 젊은 시절에 자신이 동네 건달들에게 억울하게 멱살을 잡혀 매를 맞고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한 젊은이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말없이 건달들을 제압하고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졌었습니다. 늙은이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약방 늙은이의 품 안에는 10년이 넘도록 숨겨온 낡은 서신과 빗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을 양반들과 관아의 아전들이 결탁하여 나라의 재물을 빼돌린 증거가 담긴 목숨보다 무거운 비밀 문서였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렸지만 권세가들의 보복이 두려워 참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거지가 양반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거지가 바로 자신의 옛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두려움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날도 무거운 침묵을 지킨 채 조용히 약방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품속의 증거들이 납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터의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은밀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 거지의 행동으로 단단히 심기가 뒤틀린 마을 양반들은 더 이상 그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천한 거지가 감히 자신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문의 체면에 먹칠을 한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이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권색에게 사람을 보내 거지를 처리해 줄 것을 사주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사람의 목숨 하나쯤은 파리 목숨보다 가벼운 시절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권세가의 사주를 받은 하수들이 살금살금 거지가 지내는 찢어진 움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대여섯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장정들이었고 손에는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움막의 입구를 찢고 안으로 들이닥쳐 잠들어 있던 거지를 짐짝처럼 무자비하게 끌어냈습니다. 거지는 저항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수들은 거지를 인적 없는 공터로 끌고 가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거지는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그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억센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이빨 몇 개가 부러져 나가며 입안 가득 피가 고였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수들은 그가 거의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폭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거지를 장터 뒤편의 쓰레기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썩은 음식물과 오물이 뒤섞인 그곳에서 조용히 썩어 죽게 내버려둘 심산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거지를 구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방 늙은이였습니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던 늙은이는 하수들이 사라지자마자 쓰레기 구덩이로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거지를 업고 자신의 약방 밀실로 숨어들었습니다. 늙은이는 밤낮으로 귀한 약초를 달여 거지의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살을 꿰맸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앓던 거지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늙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거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10수년 전 내 목숨을 구해주었건만 나는 비겁하게 숨기만 했겠네. 이제라도 그 빚을 갚게 해주게. 거지는 고통 속에서도 늙은이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거지는 품속을 더듬어 피 묻은 대나무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늙은이가 닦아준 그 패에는 유 자의 반쪽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 패는 단순한 심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꺾여버린 삶의 증거이자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자들에 대한 굳건한 복수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자신이 아직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냇가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불길처럼 타오르는 끈질긴 생명력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말겠다는 서슬 퍼런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모두가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거지가 다시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끔찍한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절뚝이는 다리는 그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터 어귀기둥에 기대 앉아 자잘한 과거를 읽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한복판에 서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라의 곡식 창고가 텅 비어가고 있다. 백성의 피땀을 양식 삼아 배를 불리는 탐관오리가 있으니 그 죄악이 하늘을 찌를 정도다. 그의 외침은 메가폰처럼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비밀을 들추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역모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천한 거지가 역심을 품고 백성을 선동하여 반역을 꾀한다며 즉시 포졸들을 풀어 그를 포박했습니다. 거지는 순순히 잡혔고 곧바로 관아의 공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재판이나 신문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저 요망한 입을 두들겨 죽여서 영원히 막아버리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거지의 목숨은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공청 마당에 끌려 나온 거지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사령은 인정사정 없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고 금방이라도 그의 등허리를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군중을 해치고 한 늙은이가 다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약방의 늙은이였습니다. 그는 관리를 향해 엎드려 절을 올리고는 품속에서 고이 간직해왔던 누런 종이 뭉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고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낡은 서신과 빗장부였습니다. 늙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날이 잠시만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자의 말이 참이라는 증거이자 그의 목숨 줄이옵니다. 사령의 곤장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관리는 늙은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늙은이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 건달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금의 저 거지가 자신을 구해준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권세가들의 보복이 두려워 10년 넘게 이 증거들을 숨겨왔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은인의 죽음을 외면할 수 없어 이제라도 사람이 많은 이곳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용기를 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로써 약방 늙은이의 은혜 갚음과 함께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결정적인 증거가 마침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거지는 공청 앞에 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과거를 읽는 신통력을 가진 것이 아니오. 그저 질문 하나를 던져 상대의 말문을 열게 하고 스스로 새어나오는 말의 조각들과 장터에 떠도는 소문, 그리고 장부에 남은 흔적들을 모아 하나의 줄기로 엮어냈을 뿐이오. 그의 말은 그의 지혜가 신비한 사술이 아닌 날카로운 관찰력과 추리력에 기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비범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넓은 삿갓을 쓴 한 사내가 조용히 군중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3번이나 장터를 찾아와 거지의 말을 몰래 기록하고 그것을 장부와 대조해 보던 참이었습니다. 3번째 방문이 되던 바로 오늘 그는 마침내 거지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종들이 주변의 바람을 가리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것을 굳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그 위압적인 모양새만 보고도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삿갓을 쓴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것도 한번 읽어보라. 삿갓을 쓴 사내의 시험과도 같은 질문에 장터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거지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거지가 사내에 숨겨진 과거나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쳐 그를 망신이라도 줄 것이라 기대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사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볼 뿐 그의 과거사를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깊은 지혜가 담긴 눈으로 사내를 바라보며 아주 평온하고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거지는 삿갓 쓴 사내의 얼굴이 아닌
발끝을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사내의 옷은 흙먼지 묻은 남루한 벗이었으나 신발만은 구중궁궐에서나 신는 귀한 당해였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삿갓 아래 감춰진 사내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지는 흙투성이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쩌렁쩌렁하지만 낮게 깔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발목을 감싼 그 당에는 구중궁궐의 흙을 밟아야 마땅하거늘 어찌하여 이 진창의 오물을 밟으려 하십니까? 허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의 악취를 직접 맡으러 오셨으니 이제야 이 나라의 썩은 고름이 터질 때가 되었나 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과거 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내의 신분을 짐작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의 어진 성품에 호소하여 사건의 본질, 즉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간곡한 청원이었습니다. 거지의 깊은 뜻을 알아차린 삿갓 사내는 더 이상 그와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사내는 곧바로 도찰원에 밀명을 내렸습니다. 거지가 지목한 세 곳의 관아 창고 장부를 즉시 대조하여 곡식 단 한 톨이라도 장부와 맞지 않으면 그 즉시 창고를 봉인하라는 엄명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비밀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 관아의 장부에 기록된 곡식의 수량과 이송 날짜, 책임자의 서명까지 모든 것이 약방 늙은이가 내놓은 문서의 내용 및 거지가 장터에서 외쳤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지의 주장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 삿갓 사내는 거지를 은밀한 밀실로 불렀습니다. 밀실 안에서 거지는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반쯤 달아빠진 낡은 대나무 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인장을 관리하는 관리가 그 패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던 서리들만이 사용하던 신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거지는 자신이 과거의 창고 서리였음을 증명했고 이 사건이 자신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리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삿갓 사내가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관리들이 경악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임금이었습니다. 어가를 대동하지 않은 채 백성의 삶을 살피러 나온 임금의 미행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거지의 비범한 지혜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임금은 자애로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그 긴 세월을 거지로 살아야만 했느냐? 거지는 임금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모두 아뢰었습니다. 자신은 본래 나라의 녹을 먹는 창고설이었으나 상관이었던 대신의 횡령 사건에 휘말려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모두 옥사했으며 심지어 부모님의 모회자리까지 작물을 찾는다는 핑계로 파헤쳐지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고 고했습니다. 그리하여 거지가 되어 전국을 떠돌며 사건의 주모자를 찾아 복수할 날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임금은 대노하여 즉시 거지가 지목한 대신을 대전으로 불러들여 대질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거지의 신분을 비웃으며 천한 자의 말은 먼지 티끌만도 못한 것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조정 한복판에 나서 조금의 막힘도 없이 곡식이 흘러나간 경로, 장부가 조작된 날짜, 뇌물을 받은 상인의 이름, 그들이 나누어 가진 은전의 액수까지 줄줄 외워댔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실로 경이로워서 소란스럽던 대전은 이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약방 늙은이와 남편을 잃은 과부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관리들이 늙은이의 장부와 관아의 장부를 가져와
도장과 필체를 하나하나 대조하니 어느 한 조각도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구멍이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임금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저 자의 관작을 당장 거두고 모든 가산을 정몰한 뒤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라. 악한 자는 마침내 천하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엄정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풀고 집안의 명예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는 임금이 내리는 높은 벼슬과 상을 모두 사양했습니다. 그는 엎드려 오직 한 가지 소박한 청만을 올렸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저 시끄러운 한양 장터, 한쪽에 작은 구율 창고 하나만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훗날 자신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썩은 밥 한 덩이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거나 소중한 양심을 팔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복수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승화시킨 그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깊은 뜻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숭고한 마음에 크게 감동하여 그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운 뜻을 기리고자 그 창고에 의창 이창이라는 이름을 직접 하사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장터에 세워진 의창은 그 후로 오랫동안 가난한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거지의 지혜와 공정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백성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지도 약방 늙은이도 흙으로 돌아갔으나 장터 의창의 들보에 걸린 반쪽짜리 대나무패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려 할 때면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저 대나무패가 따닥 따닥 소리를 내며 거세게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서리 맞은 호통소리 같아 죄 지은 관리들은 감히 그 밑을 지나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악인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으니 저 대나무패는 오늘도 소리 없이 세상을 굽어보고 있을 것입니다.